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1-1 단어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에 대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는요,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놓았고, 혹시 미리 출력을 할 수 있으면 출력을 해서 풀어보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못했다면 선생님이 풀이해준 것을 A4 용지에 적으시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패들렛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이 문제풀이를 보기 전에 꼭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시고 내가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 꼭 알아야지 그 시험을 칠 때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꼭 먼저 풀어보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또한 시험 범위이니까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렇다면 오늘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에서 첫 번째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정의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리 변화란 무엇이죠? 이 네모 안에 있는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자, 물리 변화란 한번 써볼까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게 물리 변화였죠. 그리고 화학 변화는요, 물질의 성질이 변하여 그렇죠?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현상, 이것이 바로 화학 변화였습니다. 그럼 물리 변화는 성질이 변하지 않고 뭐가 변하죠? 그죠? 모양이나 상태가 변한다 라고 했습니다. 모양이나 상태가 변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모양이 변하는 것, 마그네슘을 구부린다 이런 것은 물리 변화였고, 마그네슘을 태우는 것은 화학 변화 우리가 실험했었죠. 그리고 상태가 변하는 것, 우리 물이 수증기로 되거나 또는 물이 얼거나 이런 것들은 다 물리 변화가 되고요. 물이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지는 것은 뭐라고 했죠? 화학 변화라고 했습니다. 성질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면은 화학 변화고,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물리 변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물이 수증기로 되는 변화와 물이 수소와 산소로 되는 변화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자, 일단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것은 뭡니까?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것은 물리 변화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이 수소와 산소로 변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화학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화학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하라 라고 했죠. 그래서 적어볼게요. 자,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것은 뭐예요? 물질이 성질이 변한 거예요?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변하지 않았다. 그죠?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뭐다? 따라서 물리 변화 되겠습니다. 물리 변화. 그 다음 물이 수소와 산소로 변하는 것은 뭐죠? 물이 수소와 산소로 변하는 것은 물질의 성질이 변합니다. 그죠? 물질 성질이 변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바로 뭘 뜻하는 거죠? 그렇죠? 화학 변화를 뜻하는 겁니다. 화학 변화를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세요.
자, 뭘 할 수 있죠? 그쵸?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그 다음에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 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나 냄새가 또는 맛이 변하는. 맛이 변하는 것, 이것도 화학 변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열과 빛이 발생하는 것, 열과 빛이 발생하는 반응, 이런 것들이 다 화학 변화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4번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라고 했죠. 자, 화학 반응을 나타내는 방법,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방법 뭐가 있죠? 어떻게 하면 되죠? 첫 번째, 화학식으로 나타낸다. 그쵸? 첫 번째, 자, 단계,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냅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낸다. 화학식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화살표를 중심으로 화살표의 왼쪽에는 뭘 써요? 왼쪽에는 반응물,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생성물을 씁니다. 그쵸? 그 다음 종류가 2가지 이상이면, 그쵸? 종류가 2가지 이상이면 플러스로 연결하면 되고요. 네 번째, 이제 개수를 맞춰줘야겠죠. 네 번째는 여기다가 쓸게요. 네 번째,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게,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게, 그리고 같게 개수 맞추기. 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이다. 물속에서 잉크가 퍼진다. 철로 만든 대문이 녹슨다. 양초가 녹아 촛농이 흘러내린다. 이때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를 구분하시오 했습니다. 자, 물속에서 잉크가 퍼진다 뭐예요? 그렇죠? 물리변화 되겠습니다. 철로 만든 대문이 녹슨다. 이건 뭐죠? 화학변화가 되겠죠? 그 다음 양초가 녹아 촛농이 흘러내린다. 이것도 물리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상을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로 구분하고 그 까닭을 물질의 성질과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했습니다. 자, 가와 다는 물리변화고요. 나는 화학변화입니다. 왜요? 가와 다는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고 나는 물질의 성질이 변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가와 다는 물리변화, 그 다음에 나는 화학변화 되겠습니다. 물리변화는 물질의 성질 변화가 없고 나는요 성질이 변하기 때문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다음 6번, 그림 가와 나는 물질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가는 뭡니까? 자, 가는요 여기 조금 올려갔어. 자, 가는 이 원자 자체의 배열이 바뀐 거고요. 나는요 분자의 배열이 바뀐 거죠. 가는 원자가 새로 재배열된 거고
가는 뭡니까? 가는 원자가 서로 재배열돼서 새로운 물질, 새로운 분자가 형성이 된 거고요. 나는 뭡니까? 나는 분자는 변하지 않고 분자 사이의 거리만 멀어진 거죠. 그러면 가와 나를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로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가는 뭡니까? 가는 화학변화, 나는 물리변화가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원자 또는 분자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는 원자의 배열이 바뀌어서 새로운 분자를 형성했고, 그리고 나는요 분자의 배열만 바뀌었기 때문에 분자 자체는 변하지 않고 그 배열만 바뀌었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가는 화학변화고 나는 물리변화입니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가는 화학변화, 나는 물리변화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왜 그렇다고 생각을 되냐면 가는 원자의 배열이 변화하였다. 가는 원자의 배열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분자가 생성되었다. 새로운 분자가 생성되었다 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나는요 물리변화입니다. 왜 물리변화입니까? 라고 했을 때 분자 자체는 변하지 않고 분자의 배열만 변하였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꼭 잘 알아두셔야 돼요. 화학 변화에서는 성질이 변하고 물리 변화에서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화학 변화는 뭐가 있다? 새로운 분자가 생성되었기 때문에 성질을 가지는 최소한의 입자 분자들이 그대로 새로운 성질로 바뀐 거고요. 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물리 변화는 분자 자체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바로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죠. 네, 입자의 모양으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7번 염소와 나트륨이 반응하면 염화나트륨이 생성됩니다. 그런데 염소는 독성이 있는 기체고요. 나트륨은 물에 넣으면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금속입니다. 하지만 소금은 우리가 먹어도 괜찮죠. 왜 그럴까요? 왜? 염화나트륨이라고 해서 염소와 나트륨을 가지긴 하지만 그 원소는 있지만 그것들이 결합을 해서 새로운 분자를 생성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포인트는 새로운 화학 반응을 했기 때문이죠. 화학 반응을 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여기서 분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염화나트륨은 염소 나트륨 이렇게 쭉 있는 거를 우리가 분자라고 하진 않죠. 그래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염화나트륨은 염소와 나트륨이 그냥 섞인 게 아니라 새로운 화학 반응을 통해서 새로운 물질로 결합된 거기 때문에 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쓸 때 뭐라고 쓰시냐면 염화나트륨은 가만 걸렸을까요? 화나트륨이라는 물질은 염소와 나트륨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물질이기 때문이다. 라고 적습니다. 새로운 물질이다 라는 말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다음은 물의 생성 과정과 과산화수소의 분해를 각각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했습니다. 자, 물의 합성은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뭐가 만들어진 거죠? 물의 분자식 알죠? 물의 분자식 뭐예요? 그렇죠? H2O 되겠습니다. 조금 잘못 적었네.
자, 그런데 지워지나요? 지워지네요. 자, H2O. 그런데 과산화수소는 어떻게 되죠? 과산화수소는 바로 H2O2 되겠습니다. H2O2. 자, 그래서 물과 산소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가와 나의 괄호 안에 알맞은 화학식을 넣어 반응식을 완성하세요. 뭐예요? 첫 번째는 H2O 물이고요. 그 다음에 H2O2 이거는 과산화수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물이고 나는 과산화수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과 과산화수소는 둘 다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지만 성질이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왜 다를까요?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건 같지만 뭐가 다르기 때문에 결합된 원자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다른 물질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산소라는 건 뭐예요? O2입니다. 이건 알죠? 오존은 뭐예요? 오존은 O3입니다. 이것은 산소와 오존은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2개가 결합되어 있느냐 3개가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다른 성질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과 과산화수소 둘 다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결합된 원자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물질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쓸 때는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분자를 구성하는, 그쵸? 여기다 적어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그림은 메테인 연소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자, 생성물과 반응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내세요. 자, 반응물은 메테인과 산소입니다. 그쵸? 반응물 메테인과 산소 어떻게 쓰죠? 반응물 메테인 CH4 되겠습니다. 생성물 어떻게 쓰죠? 반응물 메테인과 산소. 산소는 어떻게 쓰죠? O2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성물은요. 생성물은 바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겠습니다. 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것을 화학반응식으로 나타내세요. 자, 화학반응식으로 나타내겠습니다. 반응물은 왼쪽에 씁니다. 화살표의 왼쪽에 분자가 2개 이상일 때는 플러스로 결합을 하겠죠? 오른쪽에는 생성물을 쓰시면 되고요. 개수 맞추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소 1개고요. 여기도 1개네요. 수소는 4개, 여기에는 2개입니다. 그럼 여기 앞에다가 2를 써주면 되겠죠? 2를 써주면 이 산소가 몇 개가 돼요? 2개, 4개가 되죠? 여기도 4개를 맞추기 위해서 앞에다가 2를 써주면 산소도 4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학 반응식은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네,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음 10번. 다음은 질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이산화질소를 생성하는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 2가지. 자, 이거는 우리가 어디를 보면 알 수가 있냐면 프린트물 학습지 5페이지를 보면 나와요, 여러분들. 학습지 5페이지. 자,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 자, 뭘 알 수 있습니까? 반응물의 종류 알 수 있습니다. 반응물의 종류 뭘 알 수 있죠? 반응물은 질소와 산소이고 생성물은 이산화질소이다. 이거 알 수 있죠? 이산화질소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또 알 수 있는 사실 두 번째, 반응에 참여한 원자의 종류 알 수 있습니다. 원자의 종류 뭡니까? 2가지밖에 없네요. 뭐죠? 질소, 산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결합한 반응한 분자수 B를 알 수 있습니다. 분자수 B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질소 대 산소 대 이산화질소는 몇 대 몇 대 몇? 1대 2대 2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초를 연소하면서 실험한 과정이다. 자, 녹아서 촌농이 흘러내린다. 이건 뭐예요? 이것은 바로 물리변화에 해당이 되겠죠. 물리변화. 그 다음에 이거를 넣고 직기병 입구를 막은 다음 불이 꺼지면 직기병에서 양초를 꺼낸다. 이런 과정이 있고,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데웠더니 종이가 붉게 변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데워보니 붉게 변했다. 자, 이거 뭐죠?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 바로 물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물이 생성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직기병 안에 석회수를 붓고 흔들었더니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다. 이거는 뭘 알 수 있죠? 이건 바로 이산화탄소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양초가 연소할 때 화학 변화가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 화학 변화가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은 뭐가 있죠? 다와 라가 되겠죠. 라 과정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양초를 연소할 때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된 것으로 보아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2번. 자, 탄산수소 나트륨을 가열한다라고 했습니다. 12번 문제. 탄산수소 나트륨을 가열하면 분해가 되는데요. 이거를 가열해서 분해했기 때문에 열분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탄산수소 나트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열분해하는 과정을 보면요. 책인가 학습지인가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자, 탄산수소 나트륨 화학식 어떻게 쓰죠? 탄산수소 나트륨 이렇게 씁니다. 그죠? 이거를 열분해하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탄산 나트륨 Na2CO3라는 탄산 나트륨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물과 이산화탄소고요. 반응 전후의 개수를 맞춰주면 여기 앞에다가 2를 써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나트륨 2개, 탄소 2개, 수소 2개, 그 다음에 산소 6개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가와 나에 모이는 생성물을 쓰라라고 했습니다. 자, 가에는 시험관을 타고 내려오다가 냉각이 됩니다. 냉각이 되면 여기 지금 이렇게 타고 내려오다가 냉각이 되면 여기에 바로 수증기가 맺히게 돼요. 이 수증기는 바로 물이 되겠습니다. 물. 자, 그래서 물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한다고 했죠? 11번 문제에 나왔어요. 11번 문제,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데워본다. 그래서 물을 확인하는 방법은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데워보면 붉게 변합니다. 이것으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직기병에는 바로 이 석회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석회수를 통과시키면 이렇게 뿌옇게 흐려지는 이것은 바로 이산화탄소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석회수를 통과시키면 뿌옇게 흐려진다. 이것이 바로 이산화탄소 확인 방법 되겠습니다. 석회수를 통과시키면 석회수에라고 정의하겠네. 통과시키면 뿌옇게 흐려진다.
찌그려짐을 통해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1-1단원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앞뒤로 해서 또는 A4 용지 한 장에 그 답을 정확하게 이제 적으시고요. 적으시고 이것을 바로 패들렛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